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죽을 드신 후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증상에 의심이 짙어져 갔고 결국 주방 곳곳에 몰래 CCTV를 설치했죠. 며칠 뒤 새벽의 영상 속에서 숟가락 대신 집게를 든 그녀의 손길은 상상도 못한 재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화면 속에 또렷하게 담겨 있었으니까요. 부산 남포동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길. 비 내린 후에 축축한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날 운명은 분식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떡볶이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고개를 들자 그녀가 있었습니다. 정아영. 갑작스러운 질문에 무심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옆 가게 셰프예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하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묘하게 떨렸어요. 마치 오래된 식재료가 신선한 양념을 만난 것처럼. 한식당 셰프세요? 와, 대단하네요. 제 이름은 정하영이에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만남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긴장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주방에 들어와 칼을 훑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민호 씨,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혹시 가게 구경해도 될까요? 하영의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영은 매일 제 가게를 찾았어요. 요리에 대한 그녀의 열정, 섬세한 손길, 그리고 그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이라곤 없죠. 하영이 말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단 3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특별하셔. 치매 초기라 이해해줘. 민호의 말에 하영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스친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첫 만남의 날 시어머니 강옥부는 문 앞에서 하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식재료를 검사하듯이. 어디서 자랐나? 옥분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끓는 물에 던져진 채소처럼 생기를 잃었어요. 부산에서 계속 살았어요. 어머니? 하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음식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래. 어딘지 낯이 익은데. 옥분의 말에 하영은 재빨리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지만 곧 흐릿해졌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워서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하영의 말에 옥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창에 비친 하영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삭임 속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운명적 만남은 사실 누군가의 철저한 계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5시 민호의 손끝에서 칼날이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째였어요. 식당 겸용 주택의 주방에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을 위한 특별 약선 요리의 날이네요. 민호는 정성스럽게 인삼을 손질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매일 다른 약재를 활용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옥분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욕 부진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명백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드셔야 해.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민호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앞에서 옥부는 힘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통통했던 볼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입맛이 없을 뿐이야. 옥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앙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어머님 약 드시는 시간 체크해뒀어? 하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 미묘한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무시했습니다. 물론이지, 매일 기록하고 있어. 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섬뜩하게 느껴지는지 민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민호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하영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영아, 뭐해? 민호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하영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아, 어머님 이불 더 덮어드리려고. 하영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요리할 때 뭔가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을 때의 그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일찍 나가자 하영은 재빨리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 과거에 운영했던 식당 자료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겠지. 그날의 기록이. 하영의 손가락이 오래된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하영이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이제 시작이다.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를 죽이며 잠든 척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났어? 하영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등줄기로는 차가운 소름이 타고 올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 그게 무슨 뜻일까? 민호의 머릿속에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새벽 3시 민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민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영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마치 사라져가는 안개처럼 희미해 보였습니다. 도혈과 심한 복통으로 오셨네요.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의사의 말에 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영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어머님 곧 좋아지실 거야. 하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차분했어요. 내가 커피 좀 사올게. 여기서 기다려. 하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호는 정신없이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심코 손을 뻗어 하영의 가방을 잡았어요.
무거운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노트북 그리고 잠금 장치가 달린 검은색 노트.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잠금 장치는 열려 있었습니다. 기억은 무기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민호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숨이 턱 막혔어요. 독버섯 용량 3g으로 증량. 민호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던져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옥분이 그날 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민호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노트를 가방에 넣고 원래 위치에 놓았어요. 하영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하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얼음장 밑에서 울리는 것처럼 차갑고 멀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하영의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소 뒤에 숨겨진 복수심, 사랑인 척하는 증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 중독 증상이 보여요. 민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영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놀란 척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님은 항상 건강에 신경 쓰셨는데. 하영의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침묵을 지켰어요. 머릿속은 온통 노트에 적힌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의 약선 요리를 준비하던 찬장을 열어보았어요. 구석에 숨겨진 작은 비닐봉지. 그 안에는 독버섯.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른 찬장에서는 상한 식재료들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옥분의 음식에만 사용되던 것들이었어요. 왜? 왜 하영아?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왜 주방을 뒤지고 있어? 하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발견한 것들을 숨겼어요. 아, 어머니 돌아오시면 드실 죽 준비하려고. 하영의 눈이 잠시 민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영이 다가오자 민호의 등줄기로 차가운 소름이 타고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날 밤 민호는 하영이 주방에서 수상한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능숙한 손놀림, 그리고 독이 든 음식을 완성하는 모습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민호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성 친구 동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주방에 감시 카메라 설치해야 해. 도와줄 수 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우는 CCTV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날 하영이 쇼핑을 간 사이 동우가 몰래 집에 왔어요. 정말 내 아내를 의심하는 거야? 동우의 질문에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독살당하고 있어. 그 말을 직접 내뱉자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동우는 아무 말 없이 초소형 카메라를 주방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냉장고 위, 선반 사이, 환풍기 옆. 모두 하영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영상은 내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동우가 떠나고 민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강옥분 식당 사고라고 입력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신문기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충격 남포동 한식당 대형 식중독 사고, 1명 사망 다수 중태.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강옥분 씨가 운영하던 어머니 밥상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정현수 씨가 사망하고 5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여름철 음식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민호의 뇌리에 정현수라는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정하영, 정현수. 이름의 유사성이 가슴을 쿵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하영의 첫 만남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결혼 서류를 찾기 위해 서랍을 뒤졌어요. 손이 떨려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본명 정수진, 2020년 계명 정하영.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정현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하영은 주방에서 버섯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일반 버섯과 독버섯을 섞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의도적으로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영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하영은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과거 식당에서 사용했던 낡은 메뉴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사고 신문 기사도 함께. 옥분 씨 기억나요? 이 메뉴판, 그리고 이 기사. 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옥부는 멍한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연수. 옥분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영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기억나시나 봐요. 내 친구 아버지 정현수 아저씨. 당신의 음식 관리 소홀로 돌아가셨죠? 민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속 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수진이가 너무 아파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무너져 내렸죠. 그 아이 대신 내가 복수하기로 했어요.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영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정현수의 딸 수진의 친구로서 그녀를 대신해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는 사무실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분노가 뒤엉켰어요. 하영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과거의 비극적 사건에 대한 충격,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민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새벽 2시 감지된 움직임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주방.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가 낡은 앞치마를 입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치마는 10년 전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현수야. 옥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옥부는 빈 냄비를 앞에 두고 요리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른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냄비를 젓는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옥부는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을 꺼내 뒤적였어요. 마치 과거 식당의 메뉴를 재현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건 현수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였지. 신선한 김치만 골라서. 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하영의 정체를, 그리고 왜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옥부는 어느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방 구석에 웅크려 앉았어요. 지수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야라고? 하영의 진짜 이름은 수진이었는데 지수는 또 누구지?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하영이 들어왔어요.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영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옥분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지수 아니. 넌 지수가 아니구나. 옥분의 눈에 순간적인 맑음이 스쳤습니다. 하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연수 아저씨의 딸 이름이 지수였죠? 제 친구 수진이 아버지. 하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 지수는 아버지를 따라 떠났지. 식중독으로. 민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정연수만 사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딸 지수도 함께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수진이는 살았어요. 하지만 친구 지수를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죠. 10년 동안이나.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심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내가 제대로 음식을 관리했더라면. 옥분의 말에 하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돌아섰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수진이에게 보여줄 거예요. 하영이 나가고 옥분은 다시 냄비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식재료 전문가인 대학 선배에게 하영이 사용한 독성 물질들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대버섯 독소, 곰팡이 독성, 상한 젓갈류. 고의적이지 않고서야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없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으로 확실해졌어요. 하영은 옥분을 천천히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 옥분과 하영이 주방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날 죽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 옥분의 질문에 하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수와 정연수 아저씨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으니까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옥분의 대답이었어요. 그래, 난 벌을 받아야 해. 계속해. 옥분은 자신의 죄를 알고 스스로 벌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하영,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민호의 손에 들린 USB가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감시 카메라 영상들, 독성 식재료 분석 결과, 10년 전 식중독 사고 기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의 후회와 자백이 담긴 영상. 오늘로 끝내야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텅 빈 주방에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옥부는 약해진 몸으로 방에 누워 있었고 하영은 곧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미소가 있었지만
이제 민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해? 왜 그렇게 심각해? 하영의 말에 민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2시 주방에서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화면 속에서 옥분과 하영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하영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난 다 알아. 하영아. 아니, 수진이 아니지? 내 진짜 이름은 민호의 말에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수진 내 친구를 위한 복수였어. 하지만 하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널 사랑하게 됐어. 민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관계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독살하고 있었어. 민호의 말에 하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지수 내 친구는 병원에 10년째 누워있어. 정신적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난 지수를 위해 복수하기로 했지. 하영의 고백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단지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다니.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그때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었어요. 뼈만 남은 몸으로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모두 그만. 옥분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를 열었어요. 묵은 된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된장찌개를 만들게. 민호와 하영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정현수 씨가 가장 좋아했던 메뉴였어. 그날도 이걸 주문했지.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옥분의 떨리는 손이 칼을 움직였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하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된장찌개를 완성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현수 씨, 지수야, 이제 제대로 만들었어. 옥분의 말에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 모두 인정할게요.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영의 눈빛은 처음으로 진실되게 보였어요. 지수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어. 하영의 고백에 옥분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가자. 나도 내 잘못을 인정할게.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민호는 식중독 예방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하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바른 요리법을 전파하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옥분은 요양원에서 지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치유와 화해의 공간이 되었어요. 요리는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민호의 말에 하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